남북통합문화센터와 피스모모가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영화 토크 마지막 시간을 열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스모모의 열렬한 팬이자 또 회원이자 오늘 영화 토크의 진행을 맡게 된 한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뻐요. 와우. 그리고 오늘 옆에 오늘의 이제 재미있고 알찬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박유성 씨를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함경북도 해령시라는 이제 북한에 있는 시에서 태어나서 근 20년 동안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2008년도에 와서 동국대학교 영화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다양한 뭐 영화도 찍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네. 네, 돈 되는 일은 다 하고 있는 네, 깃털같이 아주 가벼운 남자,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영화를 소개해 주실 텐데 사실 인물 정보를 검색을 하면 영화 감독 이렇게 딱 뜹니다. 그 프로필 사진도 굉장히 다크하게 멋있게 찍으셨던데. 영화 제목은 이제 메콩강에는 악어가 산다.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한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 살면서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오는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강의 같은 걸 했는데 특히나 안 믿는 여성 두 분이 계셨어요. 네. 저의 탈북 루트에 대해서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분 데리고 저 혼자 가긴 좀 무서워서 북한에서 온 이제 청년 한 분과 같이 이제 4명이 제가 10년 전에 탈북했던 코스를 똑같이 그렇죠. 재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을 하면서 찍은 로드무비 다큐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2008년 네, 이제 두만강을 넘었는데 그 북한에서 두만강을 딱 넘은 곳이 이제 연길의 계산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탈북민들 한 70~80%가 이제 3국을 걸쳐서 한국에 오는데 중국 연길부터 시작해서 베이징 그리고 곤명 그리고 이제 최남단을 걸쳐서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이제 태국까지 들어가는 일정.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일정을 똑같이 예, 거의 뭐 한 90%의 싱크로를 이제 재현을 했죠. 이게 사실 시작하게 된 게 맥주 마시다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작이 사실 정말 술 먹고 그냥 한마디 던졌죠. 예. 갈래? 그럼 가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고 사실 그때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겁도 없고 맞아요.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상 맞아. 모르고 사실 제가 영화 뭐 전공을 하긴 했지만 다큐멘터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네. DSLR 뭐 하나, 캠코더 2개, 그렇죠. 뭐 핸드폰, 고프로 뭐 해가지고 5개 카메라를 막 그냥 서로 쥐고 서로 찍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떤 전문가분들의 재능 기부로 인해서 맞아요, 이게 이제 맞아요. 완성이 돼가지고 제7회 북한 국제인권영화제에서 이제 상영도 북한인권 국제영화제에 네, 그래서 상영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휴스턴 영화제에서 맞아. 네, 브로드 어워즈 상도 받고 네, 그래서 사실 깨알 제가 자랑을 하시네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왜 영화 작업을 안 하세요? 첫 작품이 워낙에 잘 됐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요. 두만강부터 우리가 어떠한 탈북민들의 공통의 경험들을 재현하려고 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기억나는 게 두만강이나 이제 압록강을 건너는데 겨울에들 많이 건너시잖아요. 강이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겨울에 출발해야 된다. 왜냐면 이 경험을 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월 준비 못하고 바로 떠났죠. 그렇죠. 저는 사실 겨울에 넘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겨울에 넘는 이유가 두만강이 이제 꽁꽁 얼고 그리고 이제 물로 넘으면 이제 거기에 국경 경비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두만강을 딱 넘어서 들어왔던 집부터 시작하자. 실제로 어머니와 같이 두만강을 넘었을 때 잠깐 머물었던 계산툰 집을 가봤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네. 저희가 최대한 두만강 근처까지 가보자라고 네. 해서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거기가 눈이 정말 진짜 이만큼 쌓여 네, 있었죠. 이만큼 와서 차가 빠졌었어요. 맞아. 네, 차가 그때 빠져서 차도 못 움직이고 뭐 잡힐까 혹시나 잡힐까. 공안이 올까 막 엄청. 그리고 사실 저희보다 동행해주는 가이드가 더 불안해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을 믿고 왔는데 이분이 더 불안해하니까 빨리 나가야지. 그래서 차를 밀고 맞아요. 이랬는데 이제 한가선 씨는 그 상황을 찍는다고 카메라를 들고 안 돌아다니니까 저희가 진짜 요즘 말로 빡쳤죠. 그리고 옆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가 계속 그 빨리 더 가야 불안해하셨죠. 된다. 맞아요. 여기를 찍으면 안 된다. 카메라 집어넣어라. 이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공안이 검사를 하는 차 거기를 지나갔는데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우리 그 동행하는 여성분들이 속옷에다 막 집어넣고 이런. 맞아, 나 기억나.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공안들이 관심도 없어요. 안 찍었다고 하려고 네. 메모리 카드를 그렇게 숨겨서 맞아, 네. 기억이 나네요. 남한에 조금 더 우호적이어서 이런 한국
북행이 잘 연결되는 태국까지 가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먼 길을 여행해서 오게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꽁꽁 언 겨울에 출발을 했는데 가면서 점점 더워지죠. 계속 남쪽으로 가니까. 완전 한여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변화를 전혀 예상을 못하고 출발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나 겨울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옷을 막 바리바리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계속 더워져요. 겨울 신발 신고 출발했는데 그쪽 가니까 쫄이라고 하죠. 네. 샌들 다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심적으로 느끼는 힘듦 플러스 그런 날씨의 변화 때문에 느끼는 맞아요. 힘듦이 더 굉장히 커요. 맞아요. 예상치 못했으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더 맞아요, 힘들고 이런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라오스 쪽에 가면 산행을 하는 코스가 나와요. 그쵸. 근데 그런 데를 가이드가 우리 이제 1시간 타고 가면 산행을 할 거니까 네. 너네가 신발 같은 거 철저하게 대비를 준비해라. 해라. 긴 옷을 입어서 최대한 그 살이 이렇게 쓸리지 까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말을 단 해주지 한마디도 안 않아요. 해줘요. 그러다 그냥 데리고 가요? 보니까 그냥 데리고 가니까 권명 같은 데 가니까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신발, 옷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시원하고 날씨가 더우니까 쪼리 같은 거 사 신고 그쵸. 반팔티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이제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쪼리를 신고 7시간을 길도 없는 그 정글을 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발이 다 까져서 피 나오고 여기 다 쓸려가지고 피 나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는데 그게 아픈 걸 몰라요. 그런 너무 아픔, 긴장해서. 너무 긴장하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저희도 그거를 좀 재현을 해보고자 쓸데없는 짓을 했죠. 아니 근데 저희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만약에 그 영화상에서 그 부분이 빠지면 하이라이트가 빠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혼자 갔으면 이 정도의 퀄리티의 영화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 당시에는 짜증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번 거기를 너무나도 힘든 기억으로 갔던 곳인데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하니까 혹시 그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그 힘듦이 예상이 되니까 가지 말자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죠. 그 동행인이 접니다. 네. 제가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산을 한번 체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를 안내해준 라오스 현지인 분이 이만한 칼을 갖고 막 이렇게 없는 길을 만들면서 갔었죠. 유독 탈북민들만 메콩강의 악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나요? 사실 뭐 100이면 거의 한 90 정도는 다 메콩강에서 악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본인도 약간 본 것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억이라는 게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떨고 이럴 때의 기억은 되게 강렬하고 그게 정말 필름처럼 딱딱 찍혀서 평생 잊혀지지 않아서 메콩강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배를 탔을 때 그때 배가 뒤집히면 거의 죽는 걸로 봐야 된다. 왜냐? 악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조건 물에 들어가면 다치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가이드가 말하는 대로 정말 따르라.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쵸. 또 북한 사람들이 세뇌 교육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메콩강 가기 전부터 계속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안고 있어요. 가죠. 네. 그렇죠. 이제 영화를 촬영을 하는 기간이 총 한 15일 정도 됐죠. 두만강부터 태국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까지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 저는 사실 영화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에피소드가. 근데 저희가 그 진홍이라는 최남단, 중국의 최남단. 최남단. 거기서 저희가 한인분을 만났죠. 맞아요, 한국 맞아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때 우리가 만났던 이유가 그 산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산행을 최대한 탈북민들이 하는 코스로 재현을 하고 싶다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그분이 북조선이라는 단어를 되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사용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점이 맞아요. 하나 들었고요. 맞아. 술을 막 먹다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너네가 연길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중국 공안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거를 북한의 보위부랑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다 보고 있을 것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다 보고 있다. 어. 하지만 그냥 냅두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때 제가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갑자기 술이 확 깼어요. 그거 아세요? 북한에서도 한국 기도와 중국 기도는 법적으로
그 처벌하는 수위가 달라요. 그쵸. 여기 권명까지 와야만 이 사람이 한국을 가려고 시도했다라는 걸로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보이부가 여기 마지막에서 잡는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소름 돋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얘기하면 소름 돋아요. 굉장히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잖아요. 연길만 벗어나면 안전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연길만 벗어나면 모든 게 그냥 만사태평 그냥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이분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시를 좀 더 받고 가까울 수 있겠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 잡지 않냐? 그래서 우리를 그냥 잡아드는 게 아니냐? 라고 해서 그분이 술을 먹다 술 가지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이분이 지금 내려가서 보이부를 데려올 거니까 입구를 가서 일단 막아라. 나는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간다. 그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저희를 술만 잔뜩 주신 좋은 사장님이셨어요. 네, 술 다 사주고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메콩강의 배에서 내려서 태국 진입하자마자 머물렀다는 그 경찰서를 찾아가려고 되게 노력했잖아요. 네. 그곳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한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태국 북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 거의 유일무이한 한국분을 또 저희가 만났죠. 근데 그렇죠. 심지어 그분이 유성 씨가 탈북했을 당시에 와가지고 물이랑 이런 생필품 이런저런 것들을 줬던 네. 10년 전의 인연을 우연히 만나게 됐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막 북한에서 왔는데 제가 옛날에 여기서 머물렀었고 그걸 영어로 막 얘기를 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고 경찰들이 의심을 맞아. 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여기 와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 분한테 전화를 바꿔줬죠.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맞아요.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한국인 분이 전화를 받아서 누구세요? 이랬더니 저희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뭐 여기서 머물렀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날의 마지막 거기서 이틀 밤을 지내고 그날에 이제 방콕으로 올라가야 맞아요. 되는 비행기를 탔어야 일정이었는데 됐는데. 갑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그 김 선생님 만나러 네. 차를 또 빌려서 맞아요. 급하게. 가가지고. 근데 사실 거기 가기 너무 잘했던 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 영화의 제목이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라는 이 제목이 사실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맞아요. 이 제목이 탄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일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와 기억의 조작을 얘기를 했던 게 메콩강의 악어는 살 수가 없고 없다.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브로커들이 탈북민들을 더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본인들이 받아내는 위험 수당을 정당화하는 그렇죠. 수단으로서 계속 공포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아, 이게 우리 사회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사람들을, 국민들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공포감을 활용한 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 저희가 15일간의 여정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거나 배우게 된 점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뭔가 굳건하게 믿고 있던 진실들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북한이라는 어떤 나라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실은 사실상 거기에 반은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기억의 왜곡일 수도 있고 심어진 생각일 수도 심어진 있고. 생각 그리고 어떤 사회나 아니면 정권 정치적으로 그런 게 만들어진 거 없는 것들이 창조돼서 그렇게 굳혀왔고 우리는 그걸 그게 있다 그렇다라고 계속 믿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강의 같은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메콩강의 악어가 없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면 뭐야 얘 탈북자 아니네. 야 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실 이 영화 제목을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라고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악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감을 심어줘서 실제로 이런저런 이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실제하는 이 악어가 어쩌면 탈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뭐 한국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겠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악어는 무엇일까? 이런 성찰을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굉장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탈북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들이 뭐 몇 개 있었잖아요. 많진 않지만. 근데 그 다큐멘터리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 조금 더 다크하게 표현해 내왔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비판하는 분들도 계셨죠. 분들이 계셨어요. 네. 너네는 이 힘든 과정을 이렇게 막 뭐 유쾌하게 막 재미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풀어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탈북 과정은
힘들어야 되고 막 우울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그게 그렇죠. 현실이죠. 네, 그게 그게 사실인데 저희는 그러한 고정관념만 쌓여가는 것을 좀 깨고 싶어서 더 여행 느낌으로 영화를 찍었던 거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메콩강변에 있는 철탑을 따라서 걷는다. 그래서 저도 철탑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철탑을 처음에 딱 발견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헉, 철탑이 되게 밝은 색깔로 페인트 칠돼 있어."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상상 속에 뭔가 그게 회색이었어야 됐나 봐. 네, 녹이 다 쓴 네, 그런 시꺼먼 색이었고. 뭔가 내 안에 고정관념이 있었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된 뭔가 그런 칙칙함, 탈북 과정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칙칙함이 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탈북 과정을 제가 이제 기억으로만 얘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약간 흑백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가선 씨처럼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게 약간 채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탈북 과정, 알고 있는 탈북 과정을 뭔가 색을 입히고 싶으면 제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 혹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사실 던지고 싶은 메시지 제가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 본인이 거의 영화 감독처럼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해버렸나요? 죄송해요. 제가 할 얘기가 출연도 사실 하고 촬영도 하고 네. 편집도 했던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거의 본인이 지금 감독이시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네. 어떤 학습으로 인해서 심어진 어떤 진실, 보지 않고 아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그러니까 보지 맞아요. 않고 아 그렇구나, 그게 있구나, 그렇겠구나라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들,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깰 수 있거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그게 그렇나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그러한 메시지를 담으셨죠. 편집을 네. 하면서. 또 본인 감독처럼 얘기하려고 오늘은 제가 초대 손님이고 본인 그러니까요. 사회자예요. 그러게요. 제가 하는 질문을 것 같아요. 할까요? 그러면 대답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질문 필요 없어요. 질문 필요 없고. 한가선 씨는 그럼 이 영화를 참여하고 같이 만들고 저기 예. 박유성 씨 이렇게 잘라주셔도 될 것 예, 같아요. 관객 앞에 내놓으면서 이 네.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지. 메시지요. 있죠. 우리가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정말 진짜 한 10번은 싸웠거든요. 이 4명의 청년들도 15일간의 여정을 함께 하기에 너무 많은 부딪힘이 있는데, 이 남과 북이 교류를 시작하면은 어쩌면 끔찍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아예 시도도 안 하면 갈등을 마주할 일도 없을 거고, 편할 수는 있겠지만 갈등을 마주하면서 이거를 전환해가는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많은 교류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 싸우고 힘들더라도 같이 살아보고 부딪혀봐요. 복작복작해서. 네, 부딪혀봐야 그 맞아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소되고 네, 참 어떤 맞아요. 평화로운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짧게나마 그 맞아요, 시간을 맞아요. 통해서 했습니다. 이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라는 영화가 사실 유명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유명한 영화예요. 세상에 단 한 편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유일무이하지만 유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유성 씨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어디로 가면은 이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유튜브에 제 유튜브 채널 네. 북한 남자를 검색하면 제가 이제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라고 풀 버전으로 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시간 한 10분 좀 더 되는 72분 정도죠. 네,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한 얘기들이 사실상 잘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지 않으면 이 영화를 보시면 한결 얘기가 더 잘 와닿고 얘네가 무슨 얘기 하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올리진 않으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고 영화 볼 데 없어요. 돈 주고 보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돈 저도 못 봐요. 안 올려져 네.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볼 수 있는 루트를 안 만들어 놓고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인성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그냥 보지 마시고 구독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좋아요와 구독 뭐 이런 거. 뻔한 거 북한 있잖아요. 남자 여러분들 저희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 영화 보시고 나서 영화 정말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한가선 씨가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남북통합문화센터와 피스모모가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영화 토크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